가장 일반적인 언어가 미인과 대안. 미인과 대안학교죠. 네. 그러면서 거캠이 이 학교의 효과 임팩트를 저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나라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있죠. 직업계열 고등학교 중에서 각 도마다 하나씩은 예비 창업과 고등학교 고등학교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상당 부분들은 그냥 전통적인 어떤 그 공장, 그리고 기계, 이 부분들을 다루고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 일들만 좀 꿈꾸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캠의 그런 과정들이 그렇게 직업 세계를 좀 준비하는 교육 과정으로 그렇게 좀 적용이 되는 학교 형태가 17개 시도교육 중에 하나 정도는 꼭 있어야겠다 생각했는데 거캠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을 보여주고 아마 근데 흉내 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학교의 특성은 지금 미인과 대안학교 형태인가요? 네, 맞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언어가 미인과 대안. 미인과 대안학교죠. 네, 그러면서 졸업하고 굳이 대학을 가려고 하면 네. 검정고시 봐라. 맞아요. 이렇게 가는 것이고 네. 굳이 대학교 갈 필요도 없고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기업에 들어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경로 설정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그 학생들의 그 경로 설정이 아까 이제 창업가 쪽으로 이야기를 푸셨는데 이게 경로가 어떻게 이제 가는지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조금 더 좀 정확한 네. 그런 성격을 좀 말씀드리면, 근데 이거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비인가 대안학교를 대안교육기관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은 이제 각 교육청에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대안교육기관들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가와 그렇죠. 등록은 좀 다른데,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으로서 어쨌든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그 관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테두리를 갖고 있다. 거꾸로 캠퍼스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맞아요. 얘기죠. 저희도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네네네. 그래서 미인과 대안학교 이러면은 좀 약간 옛날에 이제 저희가 이런 법적인 테두리가 없었을 때 그렇죠. 그때의 명칭이고 지금은 이제 등록 대안학교다. 대안교육기관, 등록 네. 대안교육기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까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네. 전에 사실 창업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안에서 굉장히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를 끝단까지 이제 가고 그 다음 단계로서의 창업이라는 가치가 저는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저희가 창업을 준비시켜주는 학교다라고 네. 하기는 또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이제 창업이라고 하는 그 언어를 쓰게 되는 거는 이게 사회적으로 설명되는 단어가 창업일 뿐이지 실제로 저희가 그러면 창업을 위한 학교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그건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이 문제 해결의 정말 진정한 그 사회 문제 해결의 모습은 지속 가능한 문제 해결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속 가능한 문제 해결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그 지속 가능한 문제 해결의 모델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창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창업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요즘에는 뭐 비영리 창업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어쨌든 자신들이 생각한 문제, 자신들이 찾은 문제를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가 이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중 하나의 모습이 사실은 창업이다. 근데 그걸 저희는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딱 창업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긴 합니다만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 그래서 니네 창업하러 여기 왔니? 라고 하면 저는 그래요. 저는 아닌데요. 이렇게 학생들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업만이 저희가 그 퀄리티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창업이 아니라 임팩트로서 자신들의 프로젝트의 결과를 증명하는 학생들도 실제로 있고요. 그러면은 그 삶의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대학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떤 학생은
나는 바로 취업을 해가지고 취업을 통해서 나의 삶의 그 목표를 좀 이루어 나갈 거예요 라고 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저는 꼭 대학을 가야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본질에 있는 질문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던지는 질문, 그리고 학생들이 이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학생들의 어떤 삶의 방향을 좀 만들어 나가게끔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결국 어디로 가느냐, 이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실 어쩔 수 없이 저희도 학생들이 대학 진학하는 비율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60에서 한 70% 정도는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외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바로 대학 진학을 생각하지 않고 뭐 취업을 한다던가 또는 창업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내고요. 또 대학을 가는 학생 중에서는 또 요즘에는 그냥 일반적인 대학을 물론 원하는 학생도 있지만 좀 요즘에는 또 미래혁신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대학들이 있잖아요. 뭐 태제대학교라든가 아니면은 뭐 MTA 같은, 그리고 또 뭐 미네르바 스쿨 같은 그런 미래혁신대학 같은 곳을 지망해서 그쪽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진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은 내가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어떤 좀 명확한 자기 확신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을 갖고 자신만의 삶의 여정을 굉장히 재미있게 만들어 나가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기본적으로 어떤 그 진로를 선택할 거냐와 관련해서 학교가 어떻다고 규정하는 방식이 적절치 않고, 어찌 보면 사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지속 가능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에 학교의 방점이 있고, 그 결과로 다양한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창업학교로 규정할 수도 없고, 대학 입시기관으로 규정할 수도 없고, 직업학교로 규정할 수도 없는, 맞아요. 오히려 교육과정 그 자체가 하나의 규정하는 특징일 수 있다.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네. 그렇게 좀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거꾸로 캠퍼스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간 학생들은 대학을 들어가서도 다른 삶을 살겠구나. 그리고 또 일반 직장을 학교를 안 가고 들어가도 일반 직업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직장 생활을 하겠구나. 네. 또 다른 뭐 직장은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또 창업하는 애들도 야, 너는 어떻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떻게 창업에 이 영역으로 들어와? 그러면서 굉장히 신기할 수도 있는 또 그런 피드백들이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아무래도 특히 이제 대학을 진학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교류하고 있는 졸업생들 중에 대학을 진학하고 나서 특히 사회 문제 해결을 하는 임팩트 업계라고 요즘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임팩트 업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학생들이 사회 문제 해결을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저희 자체도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어떤 그렇죠. 기관 중에 하나이니까 저희랑 연결되어 있는 그 임팩트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뭐 그런 임팩트 업계의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저도 자주 가는데 그런데 갈 때마다 꼭 우리 졸업생이 한 명씩 있고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이제 들어보면 저희 저번에 거캠 졸업생이 저희 여기 왔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되고 실제로 이제 최근에 제가 만났던 한 학생은 실제 그 임팩트 업계에 취업을 했는데 만나서 이제 뭐 이렇게 밥 먹으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데 아니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맞아요. 약간 진짜 사회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약간 자신의 삶에 좀 굉장히 많이 투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또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거캠을 다닐 때 이제 뭐 개발자, 그러니까 뭐 코딩을 통해서 앱을 만들기도 하고 출시도 하고 했던 학생이었는데 엑시트하고 나서 대학을 안 갔어요. 대학을 안 가고 바로 스타트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개발자로서 삶을 살다가 나와서 또 나만의 또 길을 또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 뭔가 앱을 뭐 만들기도 하고 또 뭐 약간 프리랜서처럼 살기도 하고 뭔가 창업을 시도해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학교에 와가지고 학생들한테 AI로 앱 빌드하는 수업을 또 해주기도 했었어요. 오늘까지 또 수업을 했거든요. 그 수업을. 그런 식으로 굉장히 또 자신만의 재미있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학생도 있고 뭐 그 학생 말고도 뭐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여학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그 대학으로 가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또 창업의 길이라든지 또는 그런 생활을 해서 거기서 3, 4년 정도 성과를 내고 만족을 느끼면서 어떤 그 경력을 쌓아가면 그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마치고 또 남학생 군대 갔다 와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재직 1년 차 우리 청년들의 평균 연령이 31살이에요. 네. 31년 재직 동안 1년 차가. 예, 와. 이 직업 세계 네. 바깥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 31년 차가 돼서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 그 거캠의 졸업생들 중에서는 23살, 뭐 24살 되어도 그렇게 한 6, 7년 정도를 앞당겨서 세계 속으로, 네. 직업 세계 속으로,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꽤 있겠다. 맞아요. 예,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매우 좀 이렇게 흥미로운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었고, 그리고 또 교육부 장관상도 받았고, 또 연수기관으로서의 어떤 그 컨설팅도 해주고 그러는데, 상을 안 받았으면 어쩔 뻔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데, 우리의 어떤 그 교육적 효과를 어떻게 설명하지? 지금 보니까 아마 그 시험도 안 보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평가 체계도 없고. 평가는 그 수치화된 평가는 없지만 서술형의 학생들의 평가는 성장 평가는 성장 평가는 네,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그 이제 비격식의 평가 방식인데, 그러면 이런 그 교육적 효과를 잘 담아내서 사회적으로 이것을 설명해내고, 그게 제도권이든 대안학교든 또 어떤 그 교육기관에 그런 임팩트를 끼치는 그런 시도들을 좀 이렇게 할 법도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고민도 아마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쵸, 맞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이 거꾸로 캠퍼스를 처음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는 생각은, 사실 이 교육 모델이 그냥 좋은 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좋은 학생들을 받아서 좋은 교육을 시켜서 좋은 삶을 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넘어서 진짜로 이런 교육들이 좀 더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작동하는 교육이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역량 중심 교육이라는 것이, 그게 허구 속의 유니콘이 아니라 진짜 이 현실 속에서 살아 숨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동시에 이게 확산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실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그 확산에 대한 성과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뭐 저희가 이 공립대안학교들,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도하고 있는 공립대안학교들 중에 저희가 직접 컨설팅을 해드린 그런 곳도 있고, 또 사실 뭐 한 해 동안 저희가 특히 유독 2025년에 굉장히, 그 전에도 많았었는데 2025년에는 유독 굉장히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략 안 그래도 제가 어젠가 오늘인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대략 한 500명 정도의 교육자분들이 여기로 왔다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 이제 뭐 교육청 관계자분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교사, 교장 선생님들 뭐 이런 분들이 그렇게 왔다 가셔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저희의 그런 교육에 관심을 보여주셨었고요. 그리고 사실 근데 이렇게 어떤 그 분산되어 있는 임팩트가 아니라 저희가 정말 이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래서 관심이 좀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제 임팩트 측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우리는 이렇게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정리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 지표들을 설정을 해서 좀 측정을 통해서 진짜로 우리가 이런 임팩트를 내고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더 잘, 또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서화를 좀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이제 아쇼카 그 펠로우로 2015년인가 그때 선정됐을 때 문제의식이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쇼카가 기본적으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의 임팩트를 거두었던 사람들을 발굴하는 일들을 하는 기관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거꾸로 캠퍼스는 진짜 그 학생들을 미래의 그런 그 소셜 앙터프러너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교육 과정에 천착한 그 기관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이렇게 보내놓고 네. 얼마나 만족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수준이 있을 텐데 대학 입시를 관점으로 생각하면서 맞아요. 거기 보내면 대학 입시에 좀 유리할 거야 생각했는데 웬걸에 보니까 애가 좀 삐딱해지거나 아니면 공부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상한 어떤 관심이 좀 이렇게 확장되거나 그래서 아니면 오히려 더 좋아하거나 다양한 방식의 반응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학부모님들의 반응 물론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죠. 그런데 저희가 학부모님들 이렇게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좀 해봤을 때 학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여러 가지 키워드들 중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우리가 스스로 이거 스스로 할 수 있게 됐다. 뭐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뭔가를 시켜야 뭔가를 했던 애가 스스로 뭔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큰 변화라고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어떤 그 만족감이 굉장히 크신 것 같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학생들,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들은 교육의 그 결과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나서 그래서 얘가 원하는 거를 이룰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런 만족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이 대학 진학이라고 하는 걸로 또 연결되기도 하고 뭐 취업이라는 걸로 연결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학부모님들이 동일한 생각을 하진 않기 때문에 제가 뭐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꼭 대학 진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학부모님들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의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막 중요하게 이렇게 막 생각하거나 그러진 않으시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어쨌든 좋은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같이 저희가 같이 해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나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이 대학 진학이라면 그 대학 진학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부모님들이 좀 어떤 그 결과에서의 만족도를 계속해서 높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저희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학부모님들의 그 되게 다양한 니즈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니즈들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로 충족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학부모님들께 이제 간혹 이제 저희가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를 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높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학부모라고 해도 이 말씀에서 야,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 프로젝트, 사회문제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가지고 배출된 아이들이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하면서 그러나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서도 그 안에서 같은 대학생이라도 좀 다르게 사는 대학생, 기업에 들어가도 이제 그 부분이 어찌 보면 부모로서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 능력만 있으면 네가 취업을 하든 대학을 가든 네 마음대로 살고 내가 너를 지원할게 가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부모들이 계속 끌고 가거든요. 근데 끌고 갈 필요가 없는 아이로 길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부모로서는 믿음이 가죠.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나 걱정하지 않아. 네 선택을 난 존중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찌 보면 그 3년의 과정이 부모를 아이들이 자기 삶으로 설득하는 과정이다. 그 임팩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임팩트는 이거예요. 라고 하는 것에서 부모의 그 신뢰 이런 것도 얻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성과를 얻었다면 그 자체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이제 그 취업이라든지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학교가 어떻게 해서 부모를 만족시키고 이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강조를 안 해도 된다. 진짜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대학 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달라지면 입시 교육에 대한 얘기 안 한다 별로. 근데 그게 안 되고 뭔가 애들은 자유롭게 크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뭐 눈에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 그러니 좀 불안하니까 자꾸 입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대학 교육을 대한대학 교육답게 하는 것이 오히려 부모를 설득하는 길이니 이 두 가지 길에서 헷갈리지 마라. 근데 저희는 좀 입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시도 중요하다고 네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학생이 이 학교를 그러니까 그 학생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대학이 난 꼭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이룰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그 입시가 중요하다는 게 뭐 학생한테 수능 공부를 시켜준다던가 네. 뭐 뭔가 뭐 정확하게 어떤 대학을 가려면 어떤 준비를 네가 딱딱딱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그동안에 갖고 있던 그런 다양한 경험들, 프로젝트의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최대한 활용이 되어서 학생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의 그런 또는 배움의 경로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어쨌든 우리는 최선의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제가 학생이나 부모로 생각하면 좀 헷갈릴 것 같은 것이 네.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이제 입시에 대한 그 안내와 또 이렇게 좀 도움을 좀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이제 미래 학교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교육 과정이 그런 방식의 프로젝트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물론 도구 과목들을 안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계속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해서 사회 문제 해결,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식으로 네. 대부분의 시간을 다 쏟고 있는데 맞아요. 학교가 대학 입시에 지원을 좀 한다 할 때 그 지원은 잘못하면 네. 지금 하고 있는 교육 과정을 또 깨트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이거를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키워내면 어느 곳에서든 탐낼 거다. 이 학생들은. 이 학생들. 네,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키워내면 대학에서도 데리고 가고 싶어 할 거야. 물론 제도의 문제가 있죠. 제도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어려워하는 대학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 그런 보완적인 제도들이 좀 있잖아요. 학생부 네네. 종합 전형이라든가. 네네. 그리고 사실 또 새로운 대학들도 생겨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태제대, 아까 말씀드렸던 태제대와 같은 그런 새로운 대학들도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사실 저희 학생들을 데리고 가고 싶어 할 거고, 그렇다면 저희는 또 역으로 더 데리고 가고 싶은 학생, 데려가고 싶은 학생으로 또 길러내는 것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이 교육을 더 잘함으로써 학생들의 그런 아까 말씀드린 제가 입시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입시의 영역이 아니라 정말 학생들이 원하는 또는 학생들이 그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또 새로운 배움의 영역을 또 개척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시의 모습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해했어요. 네. 저는 이제 그냥 저는 평범한 부모들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듣다 보면 그래 낮에는 그 사회 문제 프로젝트 학습을 하고 밤에는 입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학교가 뭐 지도한다는 거야?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그리고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런 프로젝트 학습보다는 도구 과목 중시 수능 준비를 위한 시간들을 좀 쏟는다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거꾸로 캠퍼스의 교육과정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네, 맞아요. 이 학생들을 받아내고 탐날 만한 그런 대학들을 잘 찾아서 연계시켜주는 일들을 하고 네, 그 경험들을 잘 좀 이제 정리하게끔 맞아요. 네, 그 방식대로 한다는 것이 입시 지도군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입시라고 하는 그런 그 이미 어떤 그 스포일된 그런 그 용어가 아닌 조금 다른 어떤 참신한 용어로 학생들의 엑싯 이후에 대학 교육으로의 경로를 연결시켜주는 맞아요. 일들도 우리는 한다. 네, 맞아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네.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용어의 그릇은 찾으셔야겠다. 맞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하면서 물어볼 거예요. 네, 사실 저희가 또 거기에서 성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과? 또 태제대가 지금 네. 사실은 좀 미래혁신대학으로 좀 각광받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25년 입학생 중에 저희 학생이 태제대 수석 입학을 했거든요. 와. 그러니까 사실은 학생이 뭐 어떤 시험 성적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태제대에서 수석으로 입학을 했다라고 이야.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이 교육, 그 학생이 정말 그 끝까지 이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창업까지도 연결했던 그런 학생인데 그 프로젝트의 경험을 통해서 태제대에 지원을 했을 때 태제대에서도 이 학생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학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준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학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은 그 기업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탐나는 학생들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기업에서 얘기하는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이 딱 세 가지더라고요.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네. 그게 바로 이제 자율성이고 두 번째 문제 해결력,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거기 질문하는 능력도 포함되고 세 번째는 협업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똑같다. 기업들의 그 사장님들이나 채용 책임자들이 그 세 가지를 한결같이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특정한 어떤 그 프로젝트를 좀 주면 그거를 수동적으로 받지 않고 스스로가 그 문제 앞에 서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문제를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풀기를 원하고 남하고 좀 이렇게 협력해서 그걸 좀 풀어내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좀 이렇게 인재로 보고 전혀 다른 채용에 대한 도구를 가지고 지금 보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거캠은 완전히 거기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팀으로 들어가도 이 아이들은 좀 굉장히 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선도적인 기업 속에 들어가도 굉장히 환영받는 그 직원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거캠이 이 학교의 효과 임팩트를 정리하는 굉장히 재밌는 팔색조 같은 그런 성과들이 앞으로 좀 이렇게 나오면 좋겠다. 저희는 또 이제 그래서 좋은 채용하는 그 기업들을 좀 발굴하고 또 이 기업가들에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들이 이런 방식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중고등학교 때 이런 방식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학교와 선생님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한 적이 있거든요. 어찌 보면 이 거캠과 교장 선생님이 모범적인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업가들에게 또 이렇게 선도적인 기업가들에게 좀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다면. 일단 저희도 그 교육과정 안에 물론 학생들 중에 이거는 굉장히 좀 모든 학생들이 선택하는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일부 학생들이 인턴십 교육과정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 해결 프로젝트의 거의 끝까지 갔던 학생들은 그 프로젝트 안에서 자신만의 어떤 일종의 직무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요. 어떤 학생은 뭐 기획하거나 또는 프로젝트를 매니저하거나 또는 어떤 학생은 뭐 디자인하거나 개발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이런 직무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데 그 직무를 이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회에 그 회사나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어가지고 인턴십으로 좀 연결을 해주고 있는데 재밌는 게 그 인턴십 했던 그 기업에서의 피드백이 되게 재밌었어요. 대졸 신입보다 낫다. 그런 얘기를 실제로 들었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이 학생이 보통 이제 인턴이 가면은 보통 좀 작은 일들부터 시키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저희는 항상 이제 인턴을 부탁을 드릴 때 이 학생이 이런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학생이다라고 하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이 학생이 그런 작은 일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그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인턴을 연결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학생이 보통은 이제 뭐 저도 그랬지만은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면 일단은 쭈글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학생들이 들어가서 그런 게 없고 그냥 어떤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에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또 자기의 역할을 또 해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고 맡겨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의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더라. 그래서 사실 인턴을 하고 나서 정규직 제안을 받은 경우가 꽤 많았었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그 기업의 기업 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이 와서 한번 보셔라. 와서 보시고 저희가 어떤 교육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어떤 성장을 이뤄냈고 학생들이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지 보시면 아마 탐낼 만한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진짜로 좋은 그런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선순환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교육과 채용의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약간 긴장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탄력을 받아가지고 설명도 너무 잘하셔서 나중에 좀 감동까지 있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몸담았던 그 학교에서 그만두고 거캠에 오시길 잘하셨네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늘 이제 시그니처 질문 한 가지 좀 드리고 그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캠퍼스가 생각하는 역량교육은 무엇인가요? 질문하면 역량교육, 우리가 생각하는 역량교육은 무엇이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캠퍼스에서는 역량교육이 학생들에게 삶의 나침반을 갖게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나침반이라는 게 되게 언제 필요한지 아시죠? 나침반은
사실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나침반은 필요 없어요. 지도에 있으면 또 나침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길이 없는 곳에서 사막이나 망망대해 같은 길이 없는 곳에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나침반이잖아요. 지금처럼 이제 정답이 없고 또 예측이 불가능한 이런 시대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누가 대신 정해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 스스로 이 나침반을 갖게 되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그 방향, 내가 지금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 나침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 또 그 추진력을 또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단순히 그냥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좀 더 자기 존재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은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나갈 수 있는 나만의 정체성과 나침반이 필요한데, 역량교육이 그 나침반을 좀 쥐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역량교육이 학생들에게 나침반을 갖게 해주는 교육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가 AI가 모든 인간의 능력을 대체하고 있어서 삶을 어디로 끌고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길이 없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일껏 길러냈더니 이것은 이미 쓸모없는 지식이거나 능력이거나 대체 가능한 어떤 그 능력이라고 한다면 정말 돈 잃고 시간 잃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이 꼭 필요한 역량에만 집중해서 100% 거기에 교육과정 운영에 설계를 좀 하시는 부분들이 매우 인상적이고요. 이 공교육 속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공교육이 어떻게 유연하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큰 숙제인데, 그건 또 저희들이 또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거꾸로 캠퍼스 이정백 교장 선생님과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그 열심히 질문하고 또 열심히 답변을 하시면서 우리 거꾸로 캠퍼스가 가지고 있는 학교 효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다음에 또 매력적인 또 다른 교육기관을 찾아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기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